중목구조 설계 그 안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을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목구조라 그러면 골조를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가닥위에 막대기 같이 서서 기둥이나 보 같은 형식으로 설 수 있는 좀 그럴듯한 나무 부재들을 가지고 엮어서 만드는 구조 방식. 그렇다면 골조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그럴듯한 기둥과 보가 엮여서 골조식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목구조는 이 접합이 불안정하고 가구식 구조이기 때문에 횡력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횡력에 대한 저항은 이렇게 마른 목골로 변해가는 이런 모양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설사 골조식 구조라고 할지라도 벽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중목구조 설계에서도 내력벽 안전확인서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벽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벽은 편안한가, 충분한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골조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재 하나하나가 힘을 받는 일을 가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보호나 기둥과 같이 이렇게 단위 부재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의 능력을 계산해낼 수 있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와 기둥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얼마나 되는 부재가 필요한지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오늘은 주로 좀 이 주력으로 중목구조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목구조 설계법 탐색 부분인데 이거는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네요. 자기 그 건물의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조건, 여기 왼쪽에 화면에는 이 프로그램을 돌렸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양평주택이라고 넣고 중목구조 내력벽 환수라고 써서 넣었을 때 네, 이건 이미 이제 입력이 된 거라서 그런데요. 여기 앞부분에서 탐색법을 통해서 설계 정보를 입력을 하면 여러 가지 뭐 주소니, 뭐 높이니, 사이즈, 집 사이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제반 조건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입력하고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화면이 바로 지금 이제 이 매뉴얼에 보시는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구조가 괜찮은지 설계를 하려면 천상 면적, 하중, 얼마나 큰 면적이 작용하고, 네, 요 그 설계 정보에 면적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리고 용도를 알려주고 면적을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건물이 그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그 하중이 입력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드렸거든요. 경고의 목구조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고정하중이라고 하는 자기 무게와 그 다음에 그 바닥을 쓰고 있는 활하중, 뭐 모든 이 가장 건축에서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이 모든 하중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닥의 면적에 의해서 그 바닥의 존재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각 층의 바닥의 면적을 넣고 해당 용도를 넣어서 이 값을 집어넣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근데 이제 요거 경고일목에서 했던 거랑 유사해서 앞뒤에 매뉴얼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입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중목구조에서 처음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목구조는 경고일목 구조보다 조금 더 버전이 하나 더 어렵다, 즉 난이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좀 그 사용의 자유도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용도, 다양한 구조 시스템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실 요거를 조금 더 추가했어요. 제가 요거 만들어 놓고 이런 자세한 설명을 매뉴얼 만들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좀 그 중목구조 프로그램은 단순히 벽에 의해서 지진이나 어떤 횡화중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을 만들면서요. 우리 건물 설계할 때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도 중에 지금 특 같은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중요도 완투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중요도 개수를 달리 넣고 싶어서 중요도도 구분을 할 수 있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벽식이라고 하는 기능은 벽식 체크하면 벽식이고 체크하지 않으면 벽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구조는 다들 아시잖아요. 구조에서 보면 구조 시스템, 행력 저항 구조 시스템 설정할 때 내력 벽식 구조 시스템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건물 골조식이 있거든요. 이 건물 골조식이라는 거는 구조 전체가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횡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이 중 일부 있는 벽이 하고 나머지 수직하중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기둥들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건물 골조식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아파트나 혹은 전에 했던 경고일목 구조 시스템처럼 연직하중이고 수평하중이고 모두 몽땅 다 벽이 받는 것들은 완전 벽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백에서 작용하는 여러 수치나 계산값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창을 하나 더 넣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중목구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는 하지만 나 완전 벽식 프로그램이야. 완전 벽식집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 벽을 체크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벽이 일부 행하중에 대해서 저항하지만 기둥이 많이 꽤 일을 하고 있어. 수직화중에 대해서는 기둥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그냥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운 값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하중 입력하고 자세한 것도 매뉴얼에 또 써있네요. 넘어가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이제 하중 입력된 모습을 지금 여기 실제 프로그램상에서 보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벽에 대해서 벽의 성질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요게 사실은 지금 중목구조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면서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핵심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벽인데 뭐하러 경고목구조 프로그램 만들고 중목 만들었냐? 같은 벽인데요. 같은 벽인데 벽의 능력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은. 나무를 조금 더 많이 붙이고 뭔가 좀 더 튼튼하게 만들면 그 벽이 다른 성능을 가지게 하고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도 있겠죠. 같은 능력을 가진 벽을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길이는 고정한 상태에서 벽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능력을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요. 벽이라는 것이 이제 기호로 대별이 되겠지만 그 벽이 어떻게 구성됐을 때 그 능력이 더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경고일목구조 프로그램과 지금 보시는 중목구조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놓고 있어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쓸 때 보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벽 성능이라고 하고 써 있는 요게 사실은 메인 키고 이거를 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비례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단위는 없는 거예요. 2.5배, 1배, 5배, 5.0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벽 성능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벽 배율이라고 말하면 맞고 사실 이 컨셉과 이 수치는 어디서 빌려온 거냐 하면 일본 기준이 빌려왔어요. 근데 일본은 좀 이것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쓰고 싶었는지 기준 성능을 하나 두고 그것을 배수로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저희 나라 기준에서 경고일목구조 벽으로 만들어 놓고 기본 스탠다드로 쓰고 있는 전단 내력을 가진 벽은 2.5배 벽 배율에 해당이 돼서요. 이 프로그램 처음 들어오시면 기본 디폴트 값이 2.5로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서 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벽의 강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싶다는 얘기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벽을 여기다 설치하고 싶고 기류도 조정하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자꾸 당연히 추가해서 야, 벽 자꾸 해서 TW1, 2, 이러면서 아니 벽 1, 2 이런 식으로 기호를 붙여가면서 다양하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 그럼 다양한 뭐가 틀린 거냐? 그 사양을 적어 넣어서 이건 자유 양식이에요. 적어 넣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자유롭게 구성한 것이 벽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실 만한 분이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기본은 2.5배 벽배율이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2x4 벽식이고 합판 단면 합판이 붙고 스타드가 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합판을 양면에 붙이게 되면 2배로 올라가요. 이 정도 심플한 것 정도는 알고만 움직여도 훨씬 할 수 있는 설계가 많아져요. 이 뜻은 뭐가 많아지냐면 계곡으로 훨씬 더 많게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설계를 할 수 있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벽 길이를 차곡차곡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전에 여러 번 반복도 했고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매뉴얼상으로만 조금 좀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사각형의 어떤 왁구를 생각해서 집어 넣으셔라. 이제 이렇게 왁구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열을 하나하나 다 입력하고 해당 열이 얼마나 벽이 있고 계구부가 있는지를 빼곡하게 찾아서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XY 방향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번번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참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왁구를 잡아봐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평면상에서 1층이든 2층이든 이렇게 왁구를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왁구를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게 이렇게 생긴 집이 2층이든 1층이든 되게 이런 왁구를 가지고 이렇게 한 평균 높이쯤 되는 이런 네모난 박스, 직사각형 박스가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 쉐이드처럼 쳐져 있는 거하고 거의 윤곽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면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면이 이렇게 인면상의 엔벨로프가 생겼을 때 인면 전체로 치워지는 바람, 이 면이 다 받는 바람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끔 뒤에 로직이 짜여져 있어요. 벽이 받는 이 바람을
여기 서 있는 어떤 벽들이 견디는 거죠. 일부 계산돼서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할 때 평면이 이렇게 빠듯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집이 아주 이상하게도 생긴 적도 있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기스하게 생기고 또 어떨 땐 평면이 뭐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와꾸를 하나 다 이렇게 치시고 이게 이렇게 박스가 올라간 것처럼 생각된 집에다가 바람을 친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위에 지붕 모양이 톱니바퀴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정축으로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게 작은 면을 가지게끔 설계를 하면 풍화종이 이런 것들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평면이나 높이보다 더 크게만 집어넣고 윤곽을 잡으면 훨씬 더 보수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나도록 벽의 길이를 조정한다든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벽의 강성을 조절하면 충분히 안정된 설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좀 언젠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사용하셔 보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 길이를 입력하고 열을 만들고 이러는 거는 경고열 목구조 프로그램하고 아주 흡사한데 특이하게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요거죠, 요거. 요 벽 성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벽 길이마다 단위 폭 길이 내가 입력한 벽이 있다고 입력을 했어요. 그 입력한 벽마다 벽 성능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벽 비율이 기본 스탠다드니까 2.5로 할 테야. 아니야, 나 이거 2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난 얘를 5로 할 거야. 아니, 나는 혹은 심지어 엄청 뚱뚱한 브레이스를 넣기 때문에 6.5 가능해. 뭔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나 현찮게 만들었기 때문에 6.5. 뭔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서 이것들을 조율하면서 벽 길이까지 같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유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는 안 해봐도 쉽게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아까 지난번에 봤던 이 집이요. 이 집이 바람이 이쪽에서 불었을 때 이쪽에서 불었을 때는 저항하는 벽들이 이 벽들이 이제 길이가 저항을 하게 돼서 보기만 해도 튼튼해 보이잖아요. 여러 열들이 있어서. 근데 이쪽 편에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벽이 요 벽하고 요 벽밖에 없었죠. 요 벽이 어느 열이냐면 Y6열하고 Y3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Y6열하고 지금 Y3열이 길이가 1.8, 1.8. 이게 거의 없네. 이거 말고. 이렇게 조금 있는 벽밖에는 일을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미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내력 검토가 NG가 뜨는 것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뭐가 부족한가 하면 지지는 뭐 46%만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으니까 아직 여력이 50 몇 프로 남아있는 셈인데요. 풍이 지금 1.39라는 건 자기 능력의 40%좀 오버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례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미 지난달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벽의 능력을 조정할 수 없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천상 벽의 길이를 그렇죠. 길이를 늘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벽을 뭐 이렇게 늘리거나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칸막이 같은 벽을 만들거나 그런 작업을 했어야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건축 평면을 움직이지 않고 뭘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 벽을 여기 이왕 있는 요거 있는 벽, 이 벽을 능력을 세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바람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조정하냐?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있는 요 벽이 1.8이랑 2.8m라도 있는 벽을 벽 성능을 스탠다드 2.5로 하지 않고 양면에 합판에 붙여서 나 5.0으로 만들겠다. 얘를 변경하고 저장한 다음에 계산식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계산 적용했더니 예, OK가 뜨고 아까 한 40% 정도 오버됐던 능력이 83%니까 한 10몇 프로 정도 여유가 있는 벽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 뭐 요즘 저기 이제 캐나다 호수에서 뭐 중판 전단벽이니 뭐니 아주 이제 벽 배우를 거의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벽들이 외국에서도 북미권에서도 들어오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이렇게 벽 배우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목구조가 그냥 벽이 가득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가분들이 검토해 보시면서 글쎄 행여의 마지막에 도장을 찍거나 구조 설계를 해야 되는 일은 엔지니어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설계하는 단계에서 초기 이만큼이라도 검토한다면 목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벽의 능력에다 판단하고 설계를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주어진 풍화중이나 지진화중이 뒤에서 다 입력이 되고 있고 계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계산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 계산서가 다 출력이 되면서 내가 어떠한 그 풍하중과 일층이라고 했을 때 높이에 어떤 정도의 하중이 작용하는지, 지진하중에서는 어떠한 지진하중이 작용해서 결국 각각의 벽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얼마만큼 여유가 있으면서 층간 변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계산서를 드려서 이 집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 신뢰하실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설계 허가 내실 때 골치 아파하는 이 안전확인서는 전적으로 지진에 관계된 그 안전확인서이기 때문에 이 목구조에 있어서는 벽이 저항하는 것으로밖에 현재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벽이 아니고도 구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접합부를 조정함으로써 하는 거죠. 근데 벌써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반화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공론화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적어도 이 평화중에 대해 저항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달에 앞서 알려드렸던 경고연목 구조 프로그램과 이 지금 보여드리는 중목구조의 벽식구조 설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아주 권해드립니다.